꿈을 강요당하는 사회의 획일적인 기준이 만든 꿈, 과연 누구의 것인가? 핑크 플로이드의 Another Brick in the Wall는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 억압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곡이다. 이 곡은 단순한 반항의 메시지를 넘어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말살되는지를 경고한다. 특히 뮤직비디오에서 묘사되는 강렬한 장면들은 교육이 인간을 개별적 존재로 존중하기보다는 체제에 순응하는 벽돌로 만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뮤직비디오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위를 줄지어 걸어가는 모습이다. 이들의 얼굴은 점점 사라지고 무표정한 가면을 쓰게 되는데, 이는 학생들이 정해진 규칙을 따르며 개성을 잃어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들은 결국 거대한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곳은 마치 고기 분쇄기처럼 학생들을 하나의 규격화된 형태로 찍어낸다. 이는 교육이 개인을 창의적 사고를 지닌 존재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능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담고 있다. 가사에서도 이러한 메시지가 강조된다. We don't need no education. 우린 그런 교육이 필요 없다 라는 구절은 단순한 교육 거부가 아니라 주입식이고 억압적인 교육 방식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개별적 사고보다 암기식 교육을 강요받고 기존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 복종하는 태도를 배우게 된다. 뮤직비디오 후반부에서 학생들이 교실을 부수고 반항하는 장면은 이러한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드러낸다. SNS와 미디어가 끊임없이 발신하는 정상적인 삶의 모델이 이미 획일적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비정상이나 실패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예컨대 대기업 취업, 경제적 안정, 결혼과 육아, 나아가 최신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좇는 것 등 여러 형태의 표준화된 인생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빗나가면 마치 낙오자처럼 취급되곤 합니다. 꿈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회적 프로토타입. 우리 사회가 제시하는 정답들은 한편으로는 안전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진정 나의 길인지 스스로 자문해볼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흔히 말하는 체제에 의한 사유가 이루어지는 셈인데,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왜 그런 길을 가느냐며 의심과 불안을 강요당합니다. 이를 창의성의 상실 혹은 자기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표준 모델이 오히려 우리 고유의 목소리를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지 못하는 사회. 개인의 자기 발견보다는 타인이 이미 인정해놓은 답안지를 찾는데 급급해지는 분위기는 결국 예술이든 학문이든 혹은 비즈니스든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학생 시절부터 특정 틀 안에서만 사유하고 행동한다면 어느 순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도 분간하기 어려워집니다. 획일적 기준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먼저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인 스스로도 자신이 일방적으로 벽돌이 되어 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각해야 합니다. 광야로 나서라. 그래야 나를 찾을 수 있다. 영화 무파사, 라이온킹에서 주인공 무파사는 홍수로 인해 부모 사자와 떨어져 광야를 홀로 걷게 됩니다. 이는 과거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누렸던 안온함에서 벗어나 갑작스러운 혼자만의 생존을 체득해야 하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청춘은 비슷한 체험을 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까지는 부모나 학교 혹은 시스템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았으나,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거나 혹은 독립해야 할 시점이 되면 광야에 내던져진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세계적인 경영 사상가인 피터 드러커는 위기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기회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광야 같은 불확실성은 당연히 두려움을 야기하지만 역설적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혁신을 이룬 많은 인물들이 기성 질서에서 이탈하거나 실패와 방황을 겪은 뒤 비로소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정해진 답이 없기에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아의 독립성이 절실하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강도는 다르겠지만 한 번쯤 레일을 벗어나는 경험은 꼭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겠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면 참된 자기 발견은 불가능해집니다. 비단 취업이나 창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 가족관계, 주류적 의식, 정해진 커리어 패스 등 어떤 영역이든 스스로 의문을 던질 때 비로소 나만의 길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귀 기울이는 능력을 타고났지만 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외부의 잡음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잡음은 바로 SNS나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비교와 평가, 이상화된 성공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면 의도적으로 인터넷 오프라인 타임을 가지거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청춘이 자아를 찾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남과 똑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입니다. 혹은 대다수가 가는 길에서 벗어나면 실패한다는 불안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1세기 지성인들은 다원성을 지지합니다. 인생의 목표나 가치가 다채로울수록,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존중받을수록 개인과 사회 모두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술가, 과학자, 엔지니어, 요리사, 사회운동가 등 각자의 자리에서 독창적 비전을 펼치고 있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의 무수한 변주는 획일적 기준으로는 절대 담아낼 수 없는 가치입니다.
기존 체제를 넘어 연대와 협업으로 나아가기. 청춘의 고민을 개인 의지나 자기 성찰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사회 구조가 청년 세대에게 지나친 무게를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의 지성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로 연대와 협업을 제안합니다.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2030 청년층은 부모 세대와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직면한 문제는 높은 주거비, 고용 안정성의 하락, 비정규직 확대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라는 식의 자기 비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는 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로운 대안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청년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대표적 예시입니다. 기존 시스템이 놓친 영역을 스스로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연대와 협업은 곧 개인의 주체성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협업할 때 다양한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혁신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나와 타인이 각각의 정체성을 확립한 상태에서 상호 존중할 때 가능해지는 모습입니다. 사회활동가 이반 일리치는 자발적 공동체의 형성은 통제보다는 참여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기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때 그곳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싹틉니다. 청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식의 연대의 장을 찾거나 직접 만들어보는 모험심입니다.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가 되라.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동력은 과정의 의미에서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작지만 소중한 성공 경험들이 누적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만의 스토리를 쓰게 됩니다. 21세기 대부분의 문제점 중 하나는 결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풍조입니다. 단기적 성취가 과대평가되어 시험 점수나 취업 여부, 연봉 수치에 너무도 큰 비중이 실리는 탓에 그 과정에서 자아가 황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삶의 의미는 목적지에 있지 않고 여정 자체에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과정에 주목하면 실패라는 것도 실제로는 새로운 배움의 한 형태가 됩니다. 자신이 한 선택들을 성찰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창조적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공 스토리는 빛나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동일한 속도로 성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느린 성장이야말로 자기만의 색깔을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실패와 재도전을 반복하며 천천히 전진하는 과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꿈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회 전체의 창의성을 높이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